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돼지 농장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파주, 연천, 그리고 어제 김포에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네 번째 발병이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1도가 높은 건데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빨라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한 뒤 졸업하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직접 채용하는 링크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R&D 인력난을 줄이고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가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돼지 농장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 그리고 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네 번째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파주 적성면의 돼지 농장은 연천 발생 농장에서 6.9km 떨어진 기존 방역대에 위치해 있으며 2,3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어미 돼지 3마리가 유산 등의 증세를 보여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4건으로 늘면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저녁 7시 반 김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자 곧바로 새 시도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제축산연구소 베트남 사무소와 손잡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를 밝혀내는 조사를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베트남 현지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진청은 현지 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돼지 체내 유입 경로와 감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유전자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경기도 김포는 1, 2차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 연천의 방역대 바깥입니다. 이 집중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역대 밖에서 추가 발생이 나온 만큼 정부의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도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장 주변입니다. 출입이 완전히 막힌 통제선 안팎을 방역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바닥에는 토양 소독제인 생석회가 두텁게 깔립니다. 1, 2차 발생지였던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돼지 농장도 같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두 곳은 특히 방역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km 안에서 사람과 차량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는 겁니다. 방역대에서는 돼지의 관출이 금지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대 내 전용 소독 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김포 농장은 이 방역대 밖에 있습니다.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시 농장과는 13.7km, 연천 농장과도 45.9km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대 밖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 대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어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김포 농장의 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동시에 농장 주변에 곧바로 방역대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전국적인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령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농장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농장의 주인이 통제선 바깥으로 나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농장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입니다. 농장 밖 방역 통제 초소를 중심으로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제선 안쪽 인력이나 차량 등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구역 바깥을 취재하던 기자가 한 농민을 만났습니다. 이 농민은 자신이 의심 신고를 한 농장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 바깥에 자택에 있었는데 의심 신고를 마친 뒤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의 혈청 추출 광경 등을 지켜본 농장 주인은 다시 농장 밖으로 나왔고 마을에 머물다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4마리가 이사를 하고 5마리가 살을 안 먹고 누워있더라고요. 농장 주인은 장관까지 다녀가 설마 했는데 의심 신고를 하게 됐다며 별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열심히 했어도 원체 도로 섭인지 그런 의심스러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몇 시간 후에 결과를 봐야겠죠.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인력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통제 구역을 넘나들고 심지어 외부인과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림축산부는 뒤늦게 농장 주인이 어떤 경로로 농장을 드나들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농장 주인과의 인터뷰 사실을 당국에 알린 뒤 소독 등 긴급 방역을 받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4.4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고 서울도 13.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낮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 지방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빨라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그린란드 개썰매가 눈 대신 물 위를 달리고 빙하는 20년 전보다 6배나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직전 5년보다 0.2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1도 높았습니다. 2015년 합의한 파리 기후 협약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 mean, the pledges made in Paris are in an order where we need to at least triple them if we're going to be below 2 degrees, and we need to at least fivefold or even more if we are aiming for the 1.5 degree.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양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46배, 메탄은 2.57배, 아산화질소는 1.22배 늘었습니다. 지구 해수면도 최근 5년간 매년 5mm씩 상승했는데 1993년 이후 연평균 상승폭인 3.2mm와 비교하면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The global emissions of carbon dioxide for 2018 appear to have gone up about 2.1%. So it's the largest increase we've seen in more than 5 years. And 2019 is on track to rise further as the global economy grows. 우리나라의 온난화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이 0.3도 상승해 세계 기온 상승폭보다 컸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도 2.4 ppm으로 세계 평균보다 0.1 ppm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상 기후는 폭염이 될 텐데요. 작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9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년의 5배 정도나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처를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프랑스가 아닌 폴란드로 가서 말하라고 말하자 폴란드가 발끈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인터뷰를 갖고 그들은 폴란드에 가서 시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은 폴란드를 비롯해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가로막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폴란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대처 시위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폴란드로 가야 한다. 내가 설득하지 못한 나라들이 움직이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뉴욕, 파리, 서울 등 전 세계 150개국 주요 도시에서는 청소년들 수백만 명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크롱의 이런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폴란드는 발끈했습니다. 시몬 신코프스키 벨세크 폴란드 외무차관은 폴란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훈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한 뒤 졸업하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직접 채용하는 이른바 링크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를 국내 기업인들이 찾았습니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앞둔 기업으로 필요한 R&D 인력을 UST 외국인 학생 가운데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수한 R&D 인력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왕이면 한국 기업에 와서 도움도 되고 그 사람들도 성장하고 우리 기업도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소 중견기업의 R&D 인력난을 줄이고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회사들한테도 이런 거 다양하게 유수한 학생들 뽑을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어서 회사들한테도 윈윈 시츄에이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링크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5개. UST는 오는 11월까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된 외국인 학생들은 학위 과정 동안 기업의 단기 인턴십과 UST가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 등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UST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 모두 40여 개국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3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좀 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 경험을 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도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링크유 사업이 인재 육성과 국가 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앱티브사와 손잡고 합작 법인을 만듭니다. 현대차 그룹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미국 뉴욕에서 두 회사 경영진이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0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새 합작 법인의 지분은 현대차 그룹과 앱티브가 각각 절반씩 가지게 되며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됩니다.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현금 16억 달러와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적 재산권 공유 등 모두 2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앱티브는 자율주행 기술과 개발 인력 등을 출자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차량 설계, 제조 역량을 지닌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지닌 앱티브가 손을 잡으면 기술 개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합작법인은 오는 2022년까지 완성차 업체와 로보택시 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외국산 전지를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만 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업체 2곳을 검찰에 넘기고 과징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6년 동안 외국산 전지를 이어붙여 만든 태양광 모듈 4,300억 원어치를 국산으로 표기해 해외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관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뒤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태양광 패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청 FDA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에 대해 임상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FDA가 인보사 임상 중단과 관련해 요구했던 자료를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달 23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약 30일간 검토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FDA는 이번 공문에서 임상 중단을 해제하려면 임상시험용 의약품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FDA가 요청한 자료는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임상 중단은 지속되지만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보완 자료를 제출을 마무리하면 미국 FDA는 30일간의 검토 기간 후 회신을 줄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2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4만 1천여 명 가운데 20대가 2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 2만 7천여 명, 30대 2만 5천여 명, 50대 2만 1천여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자해,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나이별 증가율은 10대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건강 나누리 캠프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프는 환경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캠프 과정을 늘리고 지역 공부방과 아동센터, 보육원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어린이들이 기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연재료를 이용한 식사나 간식, 천연 보습제 등을 만들고 숲길 걷기 등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로 문의하거나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가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세금이 올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다만 과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뿐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요즘 담배는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USB 저장 장치처럼 생긴 작은 기기에 니코틴이 든 용기를 끼워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세금이 너무 적게 붙는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낱개로 살 수 있는 최종 판매 형태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90% 수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외부 용역을 통해 다른 종류 담배 사이에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흡연 양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액상 니코틴 1ml는 일반 담배 12.5개비 가량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개비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보니 정부도 이번 논의가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구강암이라고 합니다. 흡연이나 음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암들과 달리 대부분 맨눈으로 판별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찾는다면 쉽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는 구강암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